사실 또 하나 궁금한 건 이거는 좀 낯설었어요. 저는. 왜냐면 어찌됐건 저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5.18 하면 그냥 우리 민주화 역사의 대표적인 사건이고 사실 조금 속상한 얘기지만 이게 다른 사건에 비해서 워낙 그 어떤 해결 과정이 고통스러웠던지라 지금도 어떤 가짜뉴스나 악성 그런 활동들이 있어서 속상한 부분인데 저번에 이제 프리홍콩 문제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먼저 광주를 알고 있다. 그 사례를 배웠다. 또 그때 불렀던 그 노래를 같이 부른다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좀 벌어지고 있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모범 사례가 된 건 분명하죠. 이제 그만큼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저도 광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꾸 그 사람들이 이 광주를 언급하는데 이거 뭐라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답답하죠. 이게 이제 사실 그 함께 우리가 고민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세요? 네, 그 선생님 공 교수님이 마지막에 우리가 뭐라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우리의 5.18의 아픈 기억을 미얀마에 대입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되게 불편했었어요. 그게 저는 그러니까 프레임 5.18이라는 프레임 속에 미얀마를 탁 넣기보다는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의 민주화운동사 중에 하나가 5.18이고 물론 마중물이 되었던 것은 중요한 마중물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어서 한국이 민주화를 가는 데 있어서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미얀마에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 방식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한국은 이러한 식으로 했기 때문에 미얀마 니네한테 도움이 된다면 이러한 방식도 있다. 하나의 대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한국의 그 아픈 과거를 다시 되살려서 연민의 정을 갖자 이거보다는 객관적인 정보로서 한국이 겪었던 과거를 미얀마에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자라는 측면입니다. 이 국내적인 그러니까 국가 폭력이 일어나는 잔악 무도함 이런 것들은 어느 국가나 다 똑같겠죠. 당연히 다 똑같지만 그 국가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시각을 조금 더 넓혀 보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좀 나오지 않을까. 우리도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를 얘기할 때 좀 동정모적 시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1987이나 택시 운전사 뭐 이런 특히 화려한 휴가 이런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 사실 그냥 평화로운 아무것도 모르게 순수하게 살던 사람들이 그날 그 나쁜 천하의 악당들한테 짓밟혔다 하시기지만 전 사실 이 부분에 좀 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따지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뭐 대표적인 게 아마 윤상원 열사 정도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재야 그리고 운동권 그리고 정치인 특히 이제 뭐 광주 같으면 이 광주 일대에서 예를 들면 여성 조직으로 얘기한다면 송백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서 민주주의를 또 통일을 노동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군부 정권이 내세운 아젠다에 대한 대항 아젠다를 갖고 있었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던 세력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세력이 없었으면 이렇게 치열하게 그 항쟁이 진행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지난 꽤 긴 기간 동안 여전히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또 뭐 박정희 대통령 신드롬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얘기 못 하는 거죠. 왜냐면 그런 얘기 하면 뭐 이제 빨갱이란 말은 안 하지만 종북이다, 뭐 좌익이다, 왼쪽에 있다, 뭐 진보다 좌빨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못 하는 것 같지만 단계 우리가 좀 그런 얘기들을 좀 해 나가면서 우리 안에 적극성 이런 얘기들을 좀 하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있는 그대로 좀 드러나고 그게 좀 미얀마에 이렇게 드러난다면 좀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40대 50대는 포기했더라도 20대가 선례가 돼서 언젠가도 아니고 세월이 빠르잖아요. 또 20대가 40대가 되면 그게 또 조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겁이 나는 게 만약에 지금 현재 민주화운동 자체가 실패를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MZ 세대가 나이를 먹을 거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또 저항이 또 일어날 수는 있겠죠. 그랬을 때 지금 MZ 세대가 지금 현재 기성 세대처럼 될까봐 그게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두려운 거죠. 이 우리 과거 민주화 과정에서 어떤 그런 변화의 흐름은 끊임없이 이제 바깥과의 연결된 사람들이 가지고 온 다양성에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적 다양성도 우리 안에 있었고 또 외국과 끊임없이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자유를 요구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조직화하면서 국민들 일반의
자유에 대한 인식,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갔죠. 네, 네. 그런 면에서 저는 미얀마의 사람들이 좀 더 교육열이 높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유학생도 적극적으로 좀 환영해서 네, 네. 뭔가 이렇게 주입한다는 뜻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다양성이 그 사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1980년에 우리가 당시에 이제 언론이 통제되던 시절에 결국은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을 외신을 통해서 접할 그렇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나름대로 그것을 기록하는 어떤 저장고 역할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침 이제 이 광주에는 아시아 문화전당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이제 미얀마의 역사, 정치, 현재 이것들에 대한 많은 이제 기록과 아카이브 작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광주가 그런 역할들을 한다면 지금 당장 어떤 성과가 일어나지는 않더라도 나중에 그것이 싹이 돼서 그들에게 뭔가 필요해질 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 선생님 말씀 듣니까 되게 인상적인 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요즘에 이제 과거사 청산의 과정의 일환으로 이제 그 국가 그런 전승 기업 기념 사업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망월동 묘역도 만들고 뭐 하는데, 독일을 가봤더니 우린 되게 독일이 잘한다고 다 믿고 있는데 독일에서도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했는데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아우슈비츠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안 보이더라. 그러니까 이미 그 세대가 끝나버리면 아무리 그 세대가 과거에 이게 정말 문제야, 너네 이러면 안 되라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도 그걸 아직까지 이제 겪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국가 폭력,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조성을 하지만 어쨌든 한 세대가 정리되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들 입장에서는 와서 애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솔직히 말하면 놀래고 끝나는. 근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제안을 우리가 고민해 본다면, 아까도 아시아 문화전당 얘기를 하셨지만 현재적인 문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뭐 그 나라에 들어서 직접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그들의 기억을 대신 기억해주고 그들에게 또 다른 지식의 창구가 되어주고 한다는 건 그 사회한테도 큰 도움이 되는 거지만 우리 사회의 품이나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좀 이렇게 불러일으키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좀 되게 보면서 좀 놓쳤던 부분이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